혹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그 생선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도 냉장고 안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안심하곤 하죠. 몸에 좋다더라. 옛날부터 먹어왔잖아. 고급 생선이지. 같은 말들에 기대어 의심 없이 식탁에 올려왔던 그 음식이 사실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진실을 수없이 진료실에서 마주해 왔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72세 윤명자 어르신은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산책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도 나름 철저하게 챙기셨죠.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말에 매주 두세 번은 참치를 드셨다고 해요. 바쁜 날엔 참치캔을 꺼내 간편하게 샐러드로, 국으로, 반찬으로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억이 흐릿해지고 걷는 게 자꾸 불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수치가 기준치의 5배, 신경계가 서서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참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생선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해서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 면역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죠.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처리해 주던 해로운 성분들이 60세 이후에는 고스란히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생선들, 참치, 황새치, 대형 삼치 등은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기억력 저하, 신경계 손상,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분들은 그 경고를 놓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너무도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피곤하네. 왜 이렇게 자주 깜빡하지? 손발이 좀 저리네 같은 작고 익숙한 증상으로만 나타나죠. 그러다 어느 날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장기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참치를 끊고 나니 다시 걸음이 가벼워지고 잊었던 단어가 점점 떠오른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생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건강은 사소한 식탁의 선택에서부터 무너지고 또 회복됩니다. 지금 드시는 그 한 끼, 여러분의 기억력과 심장, 신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 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선이냐, 어떻게 먹느냐는 이야기가 빠지면 그건 반쪽짜리 건강정보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엇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알고 나면 생선은 여전히 우리 노후의 가장 든든한 건강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생선과 반드시 챙겨야 할 생선,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건강을 생각할 때 거창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나, 약을 바꿔야 하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물론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특별한 날의 외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식탁 위 한 조각 생선이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무던하지 않습니다. 간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빠르게 내보내지 못합니다. 면역력은 예민해지고 장은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진심으로 건강을 챙기려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생선은 늘 챙겨 드시고 인스턴트는 피하고 물도 자주 드셨죠. 그런데도 왜 신장이 망가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며 심장이 지쳐가는 걸까요? 문제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드시는 생선입니다. 바로 참치입니다. 고급 생선이라는 이미지,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장점, 캔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편리함까지 더해져 참치는 수많은 가정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자연스러움에 숨어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74세 김세윤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소식하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특히 참치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신 후로는 매주 3번 이상 참치를 반찬으로 꼭 챙기셨습니다. 참치캔은 조리도 간편하고 유통도 쉬워 냉장고에 늘 쟁여 두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말이 자꾸 막히며 기억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노화 때문이려니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며 넘겼던 그 증상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혈중 수은 수치가 기준치의 6배를 넘겼던 겁니다. 이미 신경계에는 손상이 진행 중이었고 신장의 기능도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죠. 의사로서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었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참치를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치는 바다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 어종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미세 중금속, 오염물질, 수은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결국 참치의 몸속에 고농도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축된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와 신경계, 신장, 심장에 서서히 침투해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간과 신장의 해독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수은이 쌓이면 처음에는 손발 저림, 두통, 무기력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감퇴, 심하면 치매 증상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은은 한번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누적될수록 신경을 무디게 하고 사고력을 떨어뜨리며 노년기의 삶의 질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스타민 중독의 위험성도 참치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참치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생선인데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면서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 아나필락시스 같은 치명적인 쇼크 반응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를 먹고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셨던 적이 있다면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형태, 참치캔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캔 내부에는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이 성분은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당뇨병, 심장병, 호르몬 불균형, 심지어 일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구나 캔 참치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소금이 다량 첨가되어 있습니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참치의 위험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중금속 수은, 히스타민 중독, 환경호르몬 BPA, 과도한 나트륨.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위험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김세윤 어르신은 참치를 완전히 끊고 해독을 도와주는 식단으로 바꾸신 뒤 6개월이 지나자 혈중 수은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걸음걸이도 다시 안정되고 기억력도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그냥 캔 하나였을 뿐인데 내 몸이 이렇게 힘들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다면, 혹시 장바구니에 익숙하게 담은 참치 조각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꼭 경계하셔야 할 생선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양식으로 믿고 드시는 생선입니다. 특히 탕이나 찜, 전골 형태로 식탁에 자주 오르죠. 정성 들여 끓인 붕어찜, 고춧가루 듬뿍 풀어 매운맛을 낸 가물치, 매운탕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날이 쌀쌀해지거나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몸 좀 보신하자며 찾게 되는 바로 그 민물고기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선들이야말로 60세 이후에는 몸의 보약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69세 오선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물고기 매운탕을 즐겨 드셨고 특히 가물치탕은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겨울마다 끓여 드셨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식사 후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폭통이 잦아졌습니다. 피곤이 누적되는 느낌도 있었고 어느 날엔 황달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놀랍게도 간에서 기생충의 알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 민물고기 속에 살던 기생충이 끓인 국물로도 살아남아 간에 침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물고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자면 기생충, 중금속, 세균입니다. 첫째, 기생충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와 같은 강력한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들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생존할 정도로 강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힘이 부족하거나 뼈가 큰 생선을 끓였을 경우 체내로 그대로 유입되기도 쉽습니다. 기생충이 간에 자리 잡으면 간경변, 담낭염, 심지어 담관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한 몸에는 이 기생충들이 훨씬 빠르게 증식하고 장기 손상 속도도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둘째는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민물고기가 자라는 강이나 호수, 저수지는 농약과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으로 오염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물고기의 조직 속에 천천히 축적되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죠.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은 신장과 간에 독성을 주는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특히 중금속은 장기적으로 체내에 쌓이면서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기능은 떨어지니 같은 양을 먹어도 그 피해는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세균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수온이 높고 흐름이 느려 세균이 훨씬 빠르게 번식합니다. 특히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같은 식중독 원인균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이 민물고기 관련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20대 30대보다 15배 이상 높고 사망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면역 저하가 겹치면 단순한 복통이 급성 심부전이나 폐혈증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피해야 할 건 민물고기 회입니다. 신선하니까 괜찮겠지, 회는 맛이 있잖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민물고기 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생충과 세균의 온상일 수 있습니다. 단 몇 조각의 회가 간과 위를 손상시키고
평생 이어질 수도 있는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드셔왔던 음식이라도 지금의 내 몸에 맞는지를 다시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민물고기에는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쏘가리 등 다양한 어종이 포함됩니다. 이 생선들은 과거에는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환경 자체가 변했고 우리의 몸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예민하거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선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분은 이후 민물고기를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셨고 간 기능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기력도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 음식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몸을 위해 먹은 음식이 되려 독이 되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보시는 방법이 맞아야 보신이 됩니다. 먹는 방식, 먹는 재료, 먹는 시기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진짜 건강을 위한 식사가 됩니다. 민물고기는 젊을 때처럼 쉽게 소화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생선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심지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생선입니다. 우럭입니다. 맑은 매운탕, 간장조림, 담백한 찜까지. 우럭은 그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비리지 않은 맛 덕분에 어르신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단골 생선이죠. 특히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더더욱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우럭이어도 그 출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양식 우럭입니다. 문제는 생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키워졌는가에 있습니다. 양식 우럭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자란 자연산 우럭과 달리 좁은 수조 안에서 수천 마리가 밀집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이런 환경은 질병이 쉽게 퍼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며 인공적인 조치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그리고 화학 사료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3세의 이재만 어르신은 양식 우럭을 아주 즐겨 드셨습니다. 주 2, 3회 정도는 매운탕이나 구이로 우럭을 드셨고 자연산보다 저렴하고 맛도 담백하니 좋더라며 오랫동안 식탁에 올리셨죠.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갑작스럽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며 변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이 예민해졌나 싶어 유산균을 드셨지만 증상은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식 우럭에는 항생제가 주기적으로 투여됩니다. 좁은 양식장에서는 한 마리의 병이 수십 마리에게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가 물속에 살포되거나 사료에 섞여 제공됩니다. 문제는 이 항생제의 일부가 우럭의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선을 먹음으로써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러한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장염,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기 기능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항생제 내성균의 문제입니다. 몸에 항생제가 축적되면 우리 몸에 있던 세균들이 점점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진짜 병이 생겼을 때 아무 항생제도 듣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만 어르신도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을 때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결국 정밀검사 끝에 다제내성균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길어졌고 그 사이에 신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식 우럭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성장 촉진용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제는 우리 몸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체내 호르몬 균형이 이미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교란도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사료의 질입니다. 자연산 우럭은 플랑크톤이나 작은 어류를 먹지만 양식 우럭은 인공 배합 사료를 먹습니다. 이 사료에는 색소,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주 2, 3회씩 6개월, 1년 누적되면 몸속에 쌓인 독성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입산 양식 우럭입니다. 일부 해외 양식장에서는 수질 관리가 허술하거나 국내에선 금지된 약품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럭을 드실 때는 꼭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국내산 자연산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럭 자체가 나쁜 생선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길러졌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런 사소한 차이가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큰 기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능하면 자연산 우럭을 드시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경로에서 검증된 제품만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탁 위에 한 조각 생선이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것,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하나요?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있나요? 그 대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력 회복, 혈압 안정, 장 건강,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선들, 그리고 그 생선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예전엔 그냥 아무 생선이나 구워 먹었는데 이제는 뭐든 까다롭게 골라야 하네.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까다로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변하는 시기, 바로 60세 이후가 그때입니다. 이 시기에 몸은 한 숟가락의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한 조각의 중금속이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고 작은 세균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조각의 좋은 생선이 여러분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지켜주며 뼈를 든든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생선들은 실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노후에 꼭 필요한 생선들입니다. 이 생선들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걸 넘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기능에 딱 맞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생선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흔하고 익숙한 생선일 수 있지만 노년기 건강에는 맞춤형 명약 같은 생선입니다.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이 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에이, 고등어요? 그건 너무 흔한 생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고등어는 특별히 고급스럽지도 않고 백화점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도 늘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생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고등어가 진짜 보물 같은 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 한 번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재료니까요. 고등어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놀랍도록 균형 있게 품고 있는 생선입니다. 첫째,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와 EPA가 연어보다도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70대 이후에는 정말 귀한 자원이죠. 실제로 고등어를 주 2, 3회 섭취한 어르신들이 기억력 유지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고등어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나쁜 지방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하며 동맥 경화와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란 걸 떠올려 보면 고등어는 그야말로 심장을 지키는 생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수은이나 중금속 위험이 적습니다. 참치처럼 먹이사슬 최상위가 아니라 먹이사슬 중간쯤에 있는 고등어는 중금속이 몸에 쌓일 위험이 낮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주 드실 수 있는 생선이에요. 노년기에 몸은 해독 능력이 약해져 조금만 중금속이 들어와도 큰일인데 고등어는 그런 걱정을 크게 덜어주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넷째, 고등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기 대신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좋은데 고등어는 기름기 적당하고 부드러워 위장 부담 없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식품이에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영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도 불안정해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식단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어를 꾸준히 드셔보시라 권해드렸습니다. 주 2, 3회 기름을 빼고 구워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걸 6개월 정도 이어오셨는데 이후 검진에서 혈압도 안정, 중성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또래보다 말씀이 또렷하고 활력이 살아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고등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고등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센 불에 태우거나 지나치게 짜게 양념하면 기름과 나트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림을 하실 때는 물을 넉넉히 넣어 기름기를 분산시키고 무, 대파, 생강 등과 함께 조리하면 소화도 더 잘 되고 맛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고등어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구입이 쉽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냉동 코너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생선이 여러분의 기억력, 심장, 근육,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생선은요, 바로 삼치입니다. 삼치는 고등어만큼 자주 이야기되진 않지만 사실 노년기의 이와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선 1순위로 꼽힙니다. 특히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아무거나 못 먹겠어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께 저는 꼭 삼치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삼치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어서 소화 부담이 매우 적고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딱 맞는 식재료예요. 노년기에 들어서면 소화 효소 분비도 줄고 위장관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삼치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은 체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고단백 저지방 생선이라는 점입니다. 삼치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순수 단백질 함량은 높은 편이라 체중 조절이 필요하거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식단 제한이 있는 분들께도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근육 손실을 막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단백질의 질도 매우 뛰어납니다.
둘째, 삼치에는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감염이 쉽게 퍼지는 고령층에게는 셀레늄이 들어간 식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삼치는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노년기엔 입맛이 쉽게 떨어지고 냄새에 민감해지기 마련인데요. 삼치는 조리할 때 특유의 비린내가 덜하고 살이 부드러워 부담 없이 입에 잘 넘어갑니다. 간단히 소금 약간만 뿌려 구워도 담백한 맛이 살아있고 양파, 당근, 대파 등 채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과 소화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한 끼가 됩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5세 여성 김정희 어르신은 위가 약해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많이 줄어들어 한때 체중이 5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당연히 기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졌죠. 제가 삼치를 추천드렸고 이후 주 2, 3회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 체력도 회복되고 위장 부담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냄새가 안 나서 먹기 좋고 속이 편해서 계속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삼치는 노년기 위장에 가장 부담이 적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삼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륨,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 건강과 근육 기능, 심장 안정에 모두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소량이지만 DHA와 EPA도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과 심혈관 보호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삼치는 보관과 조리도 간편한 생선입니다. 냉동 상태로도 유통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손질이 간편해서 가정에서 조리하기도 좋죠. 단, 살이 부드러워서 구울 때는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고 찜이나 조림으로 하실 땐 생강, 마늘, 대파를 함께 넣으면 풍미와 소화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일부 삼치는 유통 과정에서 소금에 절여진 염장 삼치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삼치를 고르실 땐 가능하면 생삼치나 저염 냉동 삼치를 선택하시고 구매처는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마트나 믿을 수 있는 생선 전문 매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삼치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양파, 당근, 무, 대파와 함께 찜을 하면 단백질, 항산화 성분, 섬유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는 특히나 간편하고 완전한 한 끼가 됩니다. 삼치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흰살 생선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근육을 지키며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주 몇 번의 선택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몸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식사가 부담스럽고 입맛이 없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부드러운 삼치 한 토막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생선은요. 아마 여러분 식탁에도 한 번쯤은 올라왔을 익숙한 생선일 겁니다. 어릴 적 아침 밥상에서 구운 조기 한 마리 보셨던 기억 있으시죠? 은빛 비늘이 반짝이고 소금 간을 살짝만 해서 구우면 고소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조기. 그 조기가 알고 보면 60세 이후 몸에 딱 맞는 아주 고마운 생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기는 겉보기에는 작고 수수한 생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과 기능은 정말 대단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되는 뼈 건강, 소화기 약화, 단백질 부족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통 속 슈퍼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칼슘과 인 함량이 풍부합니다. 조기는 뼈째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밀도 유지에 필요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요.
60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는 그 요구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생선이에요.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는 흰살 생선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낮고 살이 부드러워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위염, 소화불량, 담적 증상이 있는 분들께도 안정적으로 작용하죠. 조금만 기름진 음식에도 속이 불편해지던 분들이 조기를 드시면 속이 편하다고 표현하실 만큼 위장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셋째, 조기는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그냥 부드럽기만 한 생선이 아니라 근육 유지와 체력 보충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생선이에요.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조기는 단백질, 칼슘, 인을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효율적인 음식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 한 분, 76세 강정호 어르신은 낙상사고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회복기 동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부담스럽고 뭔가 부드럽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시던 어르신께 하루 한 끼씩 조기구이와 된장국 조합을 권해드렸죠. 2달 후 근육량 수치가 회복되고 보행도 훨씬 안정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침에 조기 한 마리 먹고 나면 하루가 든든해요. 조기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소금 약간 뿌려 중불에서 노릇하게 구우면 가장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기름을 줄이고 싶다면 찜으로 해도 좋습니다. 무, 대파, 다시마 등과 함께 조림으로 해도 훌륭하죠. 특히 냉동 보관이 쉬워서 한 번에 여러 마리 사두고 필요할 때 꺼내 조리하기에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예요. 조기가 짜게 염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염 제품을 고르시고 염도를 조절해서 조리해 주셔야 합니다. 물에 살짝 담가 소금기를 빼고 구워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조기는 칼슘 외에도 비타민 B군, 철분, 아연 등 영양소도 풍부해서 체력 저하나 피로가 잦은 분들께 특히 더 권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즉, 단순한 흰살 생선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체내 결핍을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전통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뼈를, 위장을, 근육을 지켜주는 건 바로 그 한 마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생선은 먹는 순간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부드러움, 담백하고 깔끔한 맛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바로 그 생선 가자미입니다. 여러분도 가자미구이 한 점을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고소함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가자미가요, 노후에 약해진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아주 부담 없이 공급해주는 고마운 생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자미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흰살 생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노년기에 필요한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가득 담겨 있어요. 특히 간 건강, 혈압 조절, 소화기 보호 측면에서 이만한 생선도 드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바로 가자미가 제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 가자미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은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생선입니다. 즉, 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체력을 유지해주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죠.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줄고 소화력은 떨어지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적은 양을 먹더라도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자미는 그 조건을 아주 잘 충족하는 생선이에요. 둘째,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장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어서 불면증, 스트레스, 고혈압 같은 노년기 흔한 증상에 큰 도움이 되죠. 잠이 자꾸 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타우린이 풍부한 가자미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셋째, 가자미는 간 기능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약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 만성 질환으로 간에 부담이 있는 분들께 가자미는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지방간, 간염, 간피로 같은 상태에선 식사 조절이 중요한데 가자미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풍부해 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넷째,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가자미는 살이 부드럽고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위염이나 장염, 위축성 위염처럼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생선입니다. 냄새도 거의 없고 기름도 적고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듯이 사라지는 그 느낌. 소화기계가 약한 분들에겐 그 자체가 보약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명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어요. 지방간과 고지혈증, 위축성 위염을 앓고 계셨는데 식사 제한이 많아 식욕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죠. 그런 어르신께 추천해 드린 생선이 바로 가자미찜이었습니다. 무, 양파, 생강을 넣고 약한 불로 부드럽게 찐 가자미를 일주일에 3번씩 드시며 2달 뒤에는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속쓰림도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화가 너무 잘 돼서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라고요. 또한 가자미에는 소량이지만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금속 축적 위험이 거의 없고 비린내도 거의 없어 생선 비린내에 민감한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간장, 무, 생강, 대파를 넣고 약불에서 조림으로 조리하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기름을 최소화해서 부담 없는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점도 노년기 식단에 딱 맞습니다. 단, 살이 무르기 때문에 센 불보다는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가자미는 냉동 보관도 잘 되는 생선이라 한 번에 여러 마리 구입해서 필요한 만큼 꺼내 쓰기에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질된 가자미를 구입하면 더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죠. 가격도 부담이 적은 편이라 노년기 식탁의 단골 생선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너무 오래 냉동 보관하면 살이 흐물해지고 풍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 3개월 이내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가자미는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 간이 지친 분들, 혈압과 스트레스가 불안정한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착한 생선입니다. 조리도 간단하고 냄새도 적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몸에 맞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음식이면 됩니다. 가자미, 바로 그런 생선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식단에 자주 올려보세요. 입안에서 녹는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천천히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우리 몸은 소화력과 면역력, 해독 능력이 예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좋은 생선을 골랐다고 해도 익히는 방식이나 손질법, 보관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생선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회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민물고기 회나 참치회, 훈제, 연어처럼 날것으로 섭취하는 생선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겉보기에 신선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은 63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완전히 사멸됩니다. 구이의 경우 생선 두께가 2cm라면 한 면당 5-7분 중불에서,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조리해 주세요. 익혀 먹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내장과 피는 꼭 제거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선을 흐르는 물에 살짝만 헹구고 바로 요리하시는데요. 사실 독소와 기생충, 중금속 대부분이 내장과 아가미, 혈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 막, 핏덩어리, 간 부위는 반드시 깨끗이 제거해야 하고, 가능하면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남은 피와 불순물이 빠져나와 더욱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생선은 먹기 전에 손질로 독을 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몸을 위한 작은 습관입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요즘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잡힌 생선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길거리 좌판이나 비위생적인 곳에서 판매되는 생선은 되도록 피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트, 전문 수산업체 또는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수입산 생선 중 중국 동남아 중남미산은 수질 관리, 항생제, 방부제 잔류 문제가 많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냉동 제품이라면 포장재에 서리가 잔뜩 맺혀 있는 경우, 즉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흔적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보관도 중요합니다. 구입 후 가능하면 당일 조리해 드시고, 남은 생선은 반드시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 최대 3개월 이내 섭취가 원칙입니다. 조리한 생선도 상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 먹고 남은 즉시 냉장 보관, 다음날 드실 땐 반드시 다시 한번 가열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처럼 냉장 온도에서도 번식하는 균은 재가열 없이 먹을 경우 감염 위험이 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익히기, 내장 핏물 제거하기, 원산지와 보관 상태 확인하기. 이것만 지켜도 생선은 약이 되고 반대로 방심하면 몸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을 고르는 것만큼 다루는 태도와 손질법이 건강의 열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길었다면 길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식탁에, 삶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병원이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바로 집안의 부엌, 그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생선을 올리고 바르게 조리하고 정성껏 먹는 그 한 끼가 당신의 기억력, 관절, 혈압, 면역력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작은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삶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